그 편안하게 공부하면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NK튜브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한국에 있었으면 정부에서 학비도 지원받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왜서 일본까지 갔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일본에 오게 된 이유, 그리고 또 일본에 와서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오게 된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 때 제가 살던 동네에 귀국자라고 불렸고 또 다른 말로는 제포라고 불렀어요. 그런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게 제포가 뭐냐면 제일동포라는 말을 북한에서 줄여서 제포라고 불렀습니다. 제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갑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만갑에 자주 출연하시던 김주성 씨가 여기 제포에 해당이 됩니다. 제포는 북한 말이니까 제일동포라고 하겠습니다. 그 제일동포들이 어떻게 돼서 북한으로 가게 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일세로 일본에 가서 살다가 일단 남북이 분단되면서 지금은 대한민국 민단하고 북한 계통이 조선 총련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 총련 계통의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게 된 거예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 20년간에 걸쳐서 일본에 있던 조총련 계통의 제일교포들이 북한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일본에서는 귀한 사업이라고 해서 일본에 살던 제일교포들이 북한으로 가게 되는데 일본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인 가족 7,000명 포함해서 약 93,000명 정도가 북한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일부 북한 당국의 선전에 속아서 북한이 지상 낙원이다 어쨌다 해서 이렇게 건너간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본 내에 차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또 일본이 싫어서 간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조총련 관련해서 따로 편집해서 나중에 업로드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93,000명이 북한 전국에 퍼져서 살게 되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도 그 사람들이 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본에 친척이 있어서 일본과 교류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잘 살았어요. 북한에서 일반 서민들이 감히 바라보지 못할 수준으로 풍족하게 살았는데 잘 살았던 이유는 일본에서 친척들한테서 이렇게 지원도 받고 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일본 친척으로부터 한 30만 엔 정도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고요. 30만 엔을 받으면 북한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죠. 그렇게 지원을 받으며 살다 보니까 북한의 일부 특권층이나 당 간부들 빼고 일반인들 중에서는 잘 살았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제가 살던 동네에 제일동포가 살고 있어서 그 집에 놀러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때 처음 그 집에 가서 먹었던 게 우메보시도 있고 일본식 간식이 좀 있었는데 그 우메보시는 매실을 갖다 말린 거죠. 지금도 일본에서 많이 사람들이 술에다 타서 먹기도 하고 많이 먹는데 아무튼 그래서 처음 유일하게 제일동포 집에 가서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일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일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죠. 그게 제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모든 가전이 일본제 중고였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TV, 오디오 전부 일본제였거든요.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일본산 가전이 없으면 잘 못 사는 집, 있으면 잘 사는 집.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일제 제품을 많이 선호를 했어요. 선호했던 이유가 중고로 북한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한 10년을 써도 고장이 안 나요. 북한의 전력 사정이 워낙에 안 좋아서 전기가 형편이 없는데 그렇게 그 불안정한 전압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중국산 신품 가전이 북한에 수입돼서 유통되기도 했었는데 신품이라고 해도 일본산 중고 가전보다 품질도 형편없고 일본산보다 훨씬 더 쌌어요. 중고보다도 신품이. 일본산 중고가 그렇게 품질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일본산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중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또 북한의 일반 서민들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전거였는데 북한의 거리를 달리는 자전거는 전부 일본산입니다. 일본에서 그런 중고 자전거가 상당히 또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일본산 품질이 좋았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또 일본에 대해서 또 호기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릴 때도 일본의 소설이 북한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제 많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어릴 때 읽어봤던 외국 소설 하면 중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일본 소설이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문학 같은 게 일단 공산당이 이제 통치를 하고 하니까 뭔가 모르게 그런 사상의 통제를 받고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어떤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못 하는데 일본 소설은 북한에서 물론 어떤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차단을 하지만 읽다 보면 그 차이가 있었어요. 일본 소설이 보면 어떤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그려낸 듯한 그런 게 중국하고 소련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일본에 대해서 북한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요 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도 뭐 짧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국에 입국해서 4년간 뭐 열심히 살다가 잠깐 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유를 찾아서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 밖에는 과연 어떤 세상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옛날 어릴 때부터 북한 체제에 대한 교육만 받고 살았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런 세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일본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본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그런 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일본으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또 한 1년을 생각하고 왔는데, 일본에 와서 한 1년쯤 됐을 때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본에 그냥 남을지 한국으로 돌아갈지를 두고 좀 고민하던 끝에 새로운 세상에 또 한번 도전을 해본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래 일본에 쭉 있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한 지 7년이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일본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었으면 편할 텐데 일본까지 왔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물론 한국에 있으면 정부에서 학비 지원도 있고 하니까 자비로 학비를 부담하지 않고도 편하게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일본의 대학교에 1년 학비가 80만 엔 정도 됩니다. 4년이면 320만 엔이잖아요. 여기다 일본 어학교를 다닐 때 뭐 어학교 학비가 한 학기 6개월에 35만 엔 정도 되는데, 뭐 1년 하면 벌써 70만 엔에 1년 반에서 뭐 한 100만 엔 정도가 들었는데, 뭐 어학교 1년 반, 대학교 4년 하면 전체 학비가 뭐 420만 엔 정도가 들었거든요. 뭐 제가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일본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어찌 보면 한국에서 다녔더라면 편하게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살다가 한국에 가면 탈북민 친구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편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학비 걱정도 없고 뭐 여기저기 또 장학금 주는 데도 많고 해서 장학금으로 생활을 하고, 뭐 생활비라든가 학비 걱정을 그렇게 안 하고도 편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에 와서 편안함을 포기했을지는 몰라도 그 편안하게 공부하면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얻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경험하면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새로운 체제를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다시 또 일본에 오니까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다른 또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살면서 세상에 이렇게 다른 문화가 있고 이런 다른 언어 그리고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대학교를 다니면서 일본 사회를 경험하고 새로운 세상을 배웠다는 것에 저는 더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냥 한국에서도 똑같이 4년, 일본에서 4년을 공부한 거나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데는 차이가 없겠지만, 다만 그 4년이라는 시간에 공부하면서 배운 걸 얘기를 한다면 뭐 일본에서 경험한 게 훨씬 더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사실 그만큼의 고생을 했으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편하게 살려면 그냥 편하게 사는 그걸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편하게 산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사는 동안에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우냐에 저는 의미를 두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일본에 오게 된 이유, 그리고 또 일본에 와서 제가 경험하고 또 배운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